네, 오늘은 토마토 인터뷰 소통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아토리서치의 정재웅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아토리서치 많은 시청자분들이 더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떤 기업인지 저희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다루는 기업이고요. 네. 자체 클라우드 기술 기반으로 클라우드 사업도 하고 AI 데이터 센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사업까지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제가 잠깐 소개를 좀 엿봤는데 소프트웨어를 정의하는 인프라스트럭처의 SDI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좀 돼 있더라고요. 벌써 SDI. 어렵죠? 네, 조금 어렵게 느껴져서 약간 네. 쉽게 설명을 주실 수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분들이 쓰시는 스마트폰과 똑같아요. 그 스마트폰, 갤럭시 같은 폰을 보면 하나의 장비에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까는 거에 따라서 각자가 다 맞춤형을 쓸 수 있잖아요. 네. 이게 데이터 센터 같이 큰 건물 안에 그대로 컨셉이 적용되어서 수많은 서버들이 있지만 네. 그 서버들이 또 다양한 소프트웨어에 맞춰서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센터 레벨의 안드로이드 같은 걸 만든다고 보시면 제일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명쾌하게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토리서치의 이 클라우드가 기존 인프라들이 여러 가지가 좀 하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네. 그것과 좀 다른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요즘에는 뭐 아마존 클라우드도 있고 아마 네. 얼마 전에 사고 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도 네.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클라우드라고 하는 기술이 모든 분야에 거의 다 적용되다 보니까 맞아요. 그 안에도 세그먼트 마켓 분야가 생겼어요. 네. 기존의 큰 클라우드 기업들이 일종의 기성복처럼 다 규격화된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하면 네. 저희는 좀 더 맞춤형에 특화돼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스마트 시티라던가 네. AI라던가 특정 목적에 조금 더 효율성이 좋은 클라우드 기술을 만드는 걸 포커스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맞춤형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이해가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떤 점을 좀 변형시켜서 기존 이런 큰 클라우드 업체들과는 다른 점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예를 들면 네. 우리 이제 도시를 한번 보면 네. 어딜 가든 CCTV가 많이 있어요. 그쵸. 국민의 안전 또 뭐 사회 효율성 이런 것 때문에 설치하죠. 그런 것들을 요즘에 다 AI 기술로 분석을 하거든요. 네. 그럴 때 정보의 어떤 보안성, 우리 얼굴들이 다 찍히니까 그런 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통신 구조를 갖춘다던가 네. 해킹 같은 걸 잘 방지하게끔 또는 그런 대량의 CCTV로부터의 정보를 GPU 또는 AI 칩으로 잘 분석할 수 있도록 네. 특수한 형태의 클라우드 팜을 구성해 준다던가 이런 것들은 좀 특화된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아토리서치 같은 기업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약간 더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좀 현명한 사례라든지 실제로 이 네. 클라우드가 좀 아토리서치의 클라우드가 활용된 사례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레퍼런스를 하게 되면 두 가지 정도 큰 규모로 하면 하나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네. 세종시에서 실제 돌아가는 다양한 업무가 저희 클라우드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CCTV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부천시도 한 인구가 85만 정도 되는데 네. 거기서 들어오는 다양한 영상 정보들을 저희가 구축한 GPU 팜을 네. 기반으로 해서 자동으로 분석하고 좀 더 시민이 안전하게 도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시단이나 정부 쪽과 많이 협력을 하시나요? 아니면 기업들과도 일을 하시나요? 기업들과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삼성전자나 SK그룹, CNC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주주기도 한데요. 고객기도 네네. 하면서 또 거기에 맞춤 특화 서비스들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전자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시스템을 되게 클라우드 형태로 크게 구축했을 때 과연 어떻게 안정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 내에서 운영될지를 좀 검증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거 관련된 클라우드를 같이 만들어 본다던가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분야도 굉장히 확장성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토리서치가 또 인공지능 클라우드와 관련돼서 데이터 센터를 또 직접 구축하신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굳이 직접 이렇게 구축에 나서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평생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인데요. 네. 박사학위도 그쪽으로 받았고 평생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인데 회사 규모가 크면서 제가 만드는 컴퓨터도 자꾸자꾸 커져서 이제는 제가 직접 제 컴퓨터를 넣을 공간을 설계하고 구축하지 않으면 네. 넣을 곳이 없어요. 심플리.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데이터 센터 하게 되면 대충 5천억에서 6천억 정도가 거의 미니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네. 그런 정도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큰 광역시급 컴퓨터를 만드는 게 현재 아토리서치가 상장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토리서치에 대한 사업 내용들을 저희가 좀 하나씩 들어보고 있는데 그러면 경쟁사들과 좀 대비했을 때 네. 아토리서치는 이런 장점이 있다 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결국은 전문 기업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클라우드에 필요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기업, 뭐 또 클라우드에 필요한 컴퓨터 하드웨어를 잘하는 기업, 또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 센터에 맞게끔 특수하게 잘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결국은 맞춤형으로 이런 거대한 시스템을 잘 운영하려고 하면 하나의 엔터티가 전체적인 시스템을 보고 AI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하드웨어 스트럭처, 그 다음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전체를 설계하고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운영할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전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은 해외에서도 되게 드물고 국내에서는 아토리서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또 경쟁사 대비 장점을 같이 또 소개를 주셨는데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좀 아토리서치가 향후의 비전이라든지 네. 사업에 대한 방향성으로 꿈꾸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예. 있으실까요? 사실 제 꿈에 가까울 수도 있는데 저랑 같이 뭐 미국에서 공부했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가서 너 뭐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얼스 스케일 컴퓨터를 만든다고 해요. 얼스 스케일 컴퓨터요? 네, 어떤 별게 걸까요? 아니고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가 곳곳에 흩어져 있고 지구의 자전 주기에 맞춰서 IT 워크로드를 돌리면서 인류의 삶을 서포트하는 거죠. 네. 제가 지금은 이제 작은 기업에 들어가는 클라우드로 시작해서 네. 광역시급에 들어갈 컴퓨터를 만든 셈이고 그걸 위한 데이터 센터까지 만들고 있는데 네이션와이드 대한민국 커버하는 그다음 팬아시아 아시아 지역을 커버하는 사업까지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저도 얼스 스케일 전 세계 또는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인공위성까지 포함하는 스페이스 클라우드를 얘기하는데 네. 거기까지 하나씩 제 컴퓨터를 키워나가는 게 제 꿈이자 저희 아토리서치 큰 비전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은 이제 광역시급의 클라우드지만 더욱더 성장을 하셔서 또 우주 단위의 네. 그런 클라우드까지 꿈꾸고 계신다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네요. 약간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클라우드 사업들의 현황을 해외들과 좀 비교했을 때 네.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했다고 보세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격차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격차는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냥 하나하나 어떤 전체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모듈의 기술력 이런 것보다는 이게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다 보니까 그쵸, 네. 그 규모에 걸맞는 어떤 기술의 개발, 경험 측면에서 아직 대한민국 내에서 대한민국 시장만 바라보는 기업들, 저희도 아직은 사실은 대한민국이 주 타겟인데는 분명히 해외 넘버원, 넘버2 기업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토리서치는 그들과 정면 승부하는 건 좀 더 뒤에 있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맞춤형 클라우드라고 하는 저희 사실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는 좀 전문 용어가 있긴 한데 맞춤형에 가까운 영역에서 좀 더 기술력과 세그먼트 마켓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사업을 하시다가 이 클라우드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약간의 뭐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려운 점은 없으실까요? 돈과 사람이 늘 부족해요. 그게 늘 애로사항이고, 뭐랄까, 애로사항이면서 좀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건 있어요. 네. 데이터 센터 측면에서 아까 AI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지난 한 20, 30년간 비슷한 뭐 단어를 쓰자면 CPU 기반의 네. 비슷한 데이터 센터, 비슷한 컴퓨터 자원들만 다루다가 AI 시대가 오면서 GPU가 되었던 뭐 좀 더 전문 용어로 NPU라고 네. 하는 뉴럴 네트워크에 맞는 칩들이 나오던 이걸 기반으로 데이터 센터를 만들다 보니까 기술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거가 정말 버겁습니다. 뭐 돈과 인력도 있지만 버거운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엔지니어입니다, 출신이. 그러시군요. 그래서 엔지니어 네. 출신의 대표가 아무래도 엔지니어들을 잘 모아왔는데 그 회사의 근간이 되는 엔지니어링 기술이 다른 기업 대비로 저희가 좀 더 새로운 신기술이 나왔을 때 빠르게 이응하고 또 대응하고 또 엣지를 만들어내는데 큰 도움이 돼서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기술이 요즘 너무 빨리 변하는 타이밍이고 맞아요. 다행히 저희가 그런 기술 중심의 인력들이 잘 갖춰진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약간 이제 클라우드 사업에 대해서 저도 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인공지능이 결합되면서 어떤 점이 좀 가장 크게 바뀌었다고 보세요? 이게 재미있는 부분이네요. 일단 AI가 들어오기 전과 후에 결국은
국민들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게 되면 네. 어떻게 개발된지는 모르지만 뭔가를 쓰고 있는데 그쵸. 예전에 뭐 쇼핑몰에 가서 상품 추천을 한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뭔가 그 뒤에 있는 어딘가 쇼핑몰에 있는 개발자가 어떤 알고리즘을 사람 머릿속으로 밤새 고민을 해서 만들어내요. 예. 네. 요즘에는 트렌드가 바뀌어서 구매 이력을 가지고 일단 무조건 AI에 넣어봐요. 네. 쭉 넣어보고 걔가 알아서 뭔가 룰을 발견해 주겠지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예전에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역할, 물론 언제든 네네네. 그렇지만 뛰어난 사람 한두 사람이 좋은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하면 물론 그런 분야도 있는데 지금은 누가 더 다양하고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네. 또 충분히 큰 그 데이터를 처리할 IT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지고 중요한 룰들을 빨리 추출해낼 수 있는가 자동으로 이게 승부처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는 사람인지가 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 그렇습니다. 떠올랐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클라우드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클라우드 네. 스트라이크가 아무래도 네.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서 뭔가 마이크로소프트 네, 측과 예, 잘 예. 호환이 안 됐었나 봐요. 네. 약간 글로벌 IT 대란 이런 네. 것들이 좀 일어났었는데 네. 이 사태에 대해서는 대표님 의견은 좀 어떠셨을까요? 이거 좀 재밌는데요. 제가 그 스탠포드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요. 네.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제 카이스트에서 학부 석사를 했고 스탠포드에서는 과연 어떻게 가르치나 해가지고 이제 기초 컴퓨터 아키텍처 과목 같은 걸 들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장애 대응이라는 걸 가르치면서 제일 1번으로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장애는 없애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거다. 물론 이번 사태에서는 보안업체가 분명 잘못한 게 있다고 하긴 하는데 네네네. 다음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에서 문제를 일으킬지 OS에서 문제를 일으킬지 아니면 다른 회사가 문제를 일으킬지 그 사람들을 블레임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왜냐하면 너무 시스템이 복잡해져서 네. 장애를 아예 없앨 수는 없는 거니까 마치 전 세계에 있는 병을 없앨 수가 없는 것처럼 그걸 잘 대응하는가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다양한 기업들, 클라우드 쓰는 기업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대응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처럼 마이크로소프트만 좋은 기업이지만 그 하나만 믿고 쓰고 있으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시스템이 멈출 수밖에 없어요.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던가 다양하게 여기가 문제가 되면 다음 클라우드에서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한다던가 또는 자체 클라우드와 외부 클라우드를 섞어 쓴다던가 외부에서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내부에서는 튼튼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던가 또는 최소한은 데이터를 늘 잘 백업해둬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재빨리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구를 할 수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잘 기업들이나 전 세계적으로 잘 쓰질 않았어요. 왜냐? 다 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IT의 일종의 보험 사업 같은 건데 문제가 터졌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네. 이 보험 사업 같은 건데 아마 이번을 계기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IT 시스템은 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그거에 관련된 보험책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암보험 들듯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금융에선 해칭을 하던 네. 기본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될 필수적인 요소다. 그냥 돈을 세이브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라는 인식이 되게 퍼져가는 것 같고요. 그에 관련된 사업 또 아토리서치도 그에 관련된 좋은 네.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결사이다 보니까 대응의 영역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토리서치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곧 상장 들어갑니다. 공모하실 때 아주 좋은 기업, 클라우드, AI, 데이터 센터를 다 통합해서 아우르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 공모 내년 상반기쯤 할 것 같은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토리서치 기업에 대해서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소통 시간은요, 아토리서치의 정재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